자, 여기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주름이 없고, 어, 주름 있는 부분은 이 힐링 브러쉬라는 툴을 가지고 보정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윤곽 이런 거는 또, 픽셀 유동화란 기능으로 이제 보정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앞에 보여지는 사람처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런 작업은 사진관에서 많이 해주는데, 도장 툴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도장 툴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복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있는 살을 복제해서 여기다 이제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피부톤과 여기 있는 피부톤 다르기 때문에 경계가 어색할 수 있는데, 힐링 브러쉬라는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경계 부분을 얘가 알아서 고정을 해줘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복구 브러쉬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이즈를 맞게끔 복제를 할 건데, 그럴 때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크기를 여기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편하게 엔터 위에 보면은 가로가 있어, 가로. 대가로, 중가로. 그 왼쪽 가로는 작게 해주고요. 오른쪽 가로는 크게 해줘요. 이걸 가지고 해주는 게 편하고요. 자, 먼저 제가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요. 이 힐링 복구 브러쉬 도구는 Alt를 눌러가지고 내가 복구할 소스를 먼저 복제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눈 주름을 수정해주고 싶은데 깨끗하게 보여지는 톤을 복제한 다음에 덮어줘 볼게요. 자, Alt키 누르고 먼저 한번 클릭해서 찍고 그 다음 점을 클릭을 해주면요. 지금 밑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찍혀지는 부분이 복제가 되면서 내가 복제를 하는 부분에 톤과 믹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구를 해줘요.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찍은 부분도 얼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수시로 다시 찍어서 복구를 해줄 건데, 항상 복구할 때는 Alt키 눌러서 주변 부분을, 가까운 부분을 먼저 찍어서 해줄 거예요. 자, 여기도 제가 코 밑에 깨끗한 부분 Alt키 눌러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복구를 해줄 수가 있지요. 자, 여기도 Alt키 눌러서 깨끗한 부분을 찍고 덮어주고 싶은 부분을, 자, Alt키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 작업을 해주면 원래 있었던 그 주름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복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내가 이제 이만큼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 얼굴에서 조금 뭐 윤곽을 좀 보정해주고 싶다. 그럴 때 활용해주는 기능이, 자, 필터에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 픽셀 유동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뒤틀기 도구, 그리고 뭐 오목 도구, 볼록 도구, 음, 오목 도구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코를 좀 축소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얼굴 전체가 다 이거 봐봐요. 이렇게 다 축소가 되니까 오목 도구를 가지고, 예, 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Z. 예를 들어 내가 코만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브러쉬의 사이즈를 아까 했던 것처럼 가로, 저는 왼쪽 대가로 눌러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코만 좀 축소가 되겠죠. 입술도 내가 브러쉬를 조정을 해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잘못해서 막 하면은 이미지가 막 왜곡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활용을 해주고, 또는 비틀기 도구를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응용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잘 해줘야 돼요. 여기 아랫입술 부분이 조금 너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브러쉬를 약간 줄여서 응용을 많이 해주죠. 자,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더니
지금 원래 있는 이미지보다 내가 뭐 코도 좀 줄여 주고 싶고 뭐 윤곽도 좀 보정해 주고 싶다 인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응용해 줄 수가 있죠. 이런 걸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그 성형외과에서 뭐 "가상 성형해 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신이 성형을 했을 때 뭐 이런 얼굴로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서 최적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비율로 보여주는 인제 그 코디네이터들이 있거든요. 인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잡지사에서 뭐 연예인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해 주면 뭐 완벽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연예인은 뭐 다리가 좀 라인이 두껍고 어떤 연예인은 뭐 수염이 좀 많아서 피부톤을 보정을 해야 되고 다 인제 보정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제 그 잡지 편집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보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얼굴 주름 그리고 뭐 얼굴에 있는 윤곽 요런 거를 수정을 한번 해 봤어요. 자, 요건 닫아 줄게요. 자, 이번에는 7-3번 볼게요. 자, 요즘은 뭐 타투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연인들끼리도 많이 하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거를 뭐 몸의 어딘가에 뭐 이렇게 새겨 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아까 그 벽에 있는 얼룩을 넓은 부분을 제거를 했던 게 이 패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패치 도구는 소스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대상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카피할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소스라는 거를 클릭을 해볼 건데, 자, 대상에서 소스를 패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해 볼게요. 제가 먼저 여기에 있는 문양을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패치 도구는요, 마치 올가미 툴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올가미를 씌워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 나는 이 부분을요, 여기 손등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덮어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패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내가 손등 깨끗한 손등으로 클릭을 해 주면 깨끗한 손등에 있는 피부톤과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피부톤의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이런 문양을 여기 손등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없애 줬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상으로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대상으로 클릭을 해 주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나는 이 문신을 여자친구의 손등에도 똑같은 문양을 넣어 주고 싶다.' 물론 이미지상에서 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인제 가지고 온 이 이미지와 원래 여기 손가락에 가지고 있던 톤이 차이가 있지만 이 패치 도구는 좋은 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톤을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있는 이미지가 얼룩이 있더라도 가지고 왔을 때 비교적 자연스럽게 어 복제를 해 줘요. 그래서 소스를 체크를 하느냐 대상을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을 소스에서 커버를 할지, 대상으로 체크해서 내가 이 부분을 카펫에 넣어 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패치나 아니면 이런 볶구 브러쉬는 선택을 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실습 과제 해 오라고 할게요. 그리고 결과는 저와 같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타투를 더 많이 넣어도 되는 거고 타투를 다 없애도 되는 거고 다른 타투를 가져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제출을 해 주면 되겠어요. 제가 다음 주 접속하면은 요거 작업한 거 다 보내 주세요. 각각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했는지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저장을 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자, 내일은 완성 폴더에다가 요거는 패치 응용이라고 할게요. 패치 툴 응용.
자 요거는 작업해서 음 작업해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경계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이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색할 경우에는 이 경계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겠죠. 정리하려면 여기에 있는 보크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최대한 좀 작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Alt 키 눌러서 경계 부분 잡아서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해 줘야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또 고정이 돼요. Alt 키 수시로 눌러서 Al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또 얼룩이 생기면 바로 컨트롤 Z 해 줘야 돼요. 옆에 지금 여기 인제 그 Alt 키 눌러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저는 다시 저장 4번 저장해서 자 완성 폴더에다가 아까 패치 툴 응용에다가 저장을 해 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치 도구를 활용을 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패치 툴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7-3-2 번. 자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 패치 툴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소스로 하느냐 대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카피한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여기다가 한 마리 더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대상으로 체크를 하고요. 패치 툴 같은 경우는 올가미를 씌워서 운용해 주는데 자 요런 부분은 어차피 내가 복제를 해도 옆에 있는 시멘트 그 경계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넓게 잡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꼬리 부분. 꼬리는 노란색 부분이 옆에 지금 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란색 부분을 좀 최소화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지금 대상에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한 마리 더 만들어 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꼬리 쪽에 있는 저 노란색 부분이 자 웬만큼 복구를 해 주죠. 대신에 복구를 하더라도 약간 요런 얼룩 그리고 복구해 주면서 주변의 컬러가 좀 바뀌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게 복제가 됐어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정을 해야 되겠죠. 보정을 하는 거는 자 보크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Alt 키 눌러서 경계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하다가 얼룩 생기면 바로 컨트롤 Z 눌러서 바로 보정을 해 주세요. 근데 보크 브러쉬 같은 경우는 항상 중간 값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요 작업한 걸 '아 안 되겠다. 그냥 도장 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럼 도장 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거는 복구 브러쉬는 중간 값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예 도장 툴로 깨끗한 부분을 복제를 해서 넣어 주겠다라고 하면요. 저장하지 않고 볼게요. 7-5번 꺼내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꽃잎 부분을 그대로 복제를 할 거예요. 근데 복구 브러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장 툴을 갖고 해볼 거예요, 도장 툴. 도장 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대로 고 부분을 복제를 해서 갖고 오는 거라서 자 제가 이 부분을 Alt 키 누르고 복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내 옆에다가 클릭을 해 주면요. 지금 내가 선택한 브러쉬가 여기 지금 보면은 부드럽잖아요. 그럼 부드러운 그 경계만큼 밑에 지금 제가 여기 찍혀진 부분이 있죠. 내가 클릭할 때마다 플러스로 찍혀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장 툴과 복구 브러쉬 툴은 Alt 키를 누른다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도장 툴 같은 경우는 경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만들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 줘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복제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티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없었지만 음 제가 여기 경계 부분이 어색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이 이미지의 배경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흐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복제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복제를 해준 거는 지금 이 복제한 상황이 첫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릴 게 없지만 원래 있는 이미지는 되돌릴 게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제 도장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처음 돌려서 보면은 자,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비교해서 보면요. 저는 여기다가 앞에 있는 복제를 해서 더 넣어 줬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복제를 해서 저는 지금 요 부분을 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복제해서 넣어 줬어요. 도장 툴이고 Alt키 눌러서 복제했어요. 요것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똑같지 않아도 되고 어느 부분을 복제해서 한번 이렇게 붙어 넣기 한번 한 것처럼 Alt키 눌러서 도장 툴로 복제를 한번 해 보세요. 위치는 저와 같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 요것도 저장을 해 줄게요. 4번 저장. 요거는 도장 툴. 예. 7-4번 넘어갔는데 이제 볼게요. 자, 요런 현상을 뭐라 그러나요? 요런 현상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요런 현상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정목 현상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나요? 과거의 필름 그리고 지금도 인제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때는 밤에 야간에 눈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정목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목 현상은요. 뭘로 해 주냐면은 자, 스팟 브러쉬 도구에는 패치 도구도 있지만 여기에 정목 현상 도구라는 게 있어서 레드 아이 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빨간색 부분은요. 그냥 클릭만 해 주면 돼요. 정목 현상 도구로 내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을 그냥 클릭해 주면 바로 보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레드 아이 툴이라고 해서 정목 현상 도구. 카메라 플래시로 인한 정목 현상을 수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플래시 터뜨려서 눈이 빨갛게 나오고 인제 그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능이 좀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과거에는 되게 활용을 많이 했던 기능이에요.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인제 요번에 7-6번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는 인제 내용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포토샵이 버전 업이 되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렇게 그림자나 아니면은 뭐 금이 가 있는 부분을요. 먼저 감싸 줘요. 제가 올가미 툴로 한번 감싸 볼게요. 올가미로 해도 되고 뭐 다각형 올가미로 해도 되고. 자, 감싸 주고 이 주변에 인제 색을 인지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배경처럼 바꿔주고 싶다. 그럴 때 뭘로 해주냐면은 편집에 자 이제 뭔가 칠을 할 건데 뭘로 칠을 할 거냐. 내용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내용 인식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확인. 음. 자, 지금 보면 내용 인식을 했더니 자, 내용 인식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Z. 선택을 먼저 해주고 편집해서 칠을 할 건데 어떤 걸로 칠을 할 거냐. 저는 내용 인식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해주는데 옵션에 보면은 여기 색상 적용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컬러로 이 부분이 내용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으로 커버가 돼요. 확인.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이 주변의 컬러가 지금 이제 이 해당되는 컬러로 칠을 할 때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해주고 편집해서 칠. 자, 내용 인식으로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런 얼룩 부분을 내용 인식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아주 쉽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저장해 볼게요. 자, 4번 저장. 자, 이거는 내용 인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 내용 인식이라는 기능을 과거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패치 툴이나 보정 툴로 다 복구를 했었는데, 이 뭐 버전 업이 되면서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굉장히 편하게 이제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능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활용해 보고요. 자, 7-7번에 있는 예제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브러쉬로 칠을 하되 색상 경계가 좀 강한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보색 대비에 컬러를 먼저 레드의 보색은 그린이죠. 그 블루 스크린하고 그린 스크린 키라고 해서 크로마키 기법이 있어요, 영상에서. 그 뭐 일기예보 촬영했을 때 사람을 제외하고 뭐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해 주거나 뭐 이런 거 작업할 때 이제 뭐 블루 배경에서 사람을 추출하느냐, 그린 배경에서 사람을 해주냐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동양인은 피부톤이 좀 옐로우 톤에 가깝기 때문에 옐로우와 보색인 블루에서 빼주고요. 서양인은 얼굴 톤이 좀 약간 붉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톤의 보색 관계인 그린에서 많이 빼주는데 지금 여기 레드가 있으면 이런 붉은 계열의 보색은 보통 그린으로 많이 가요. 제가 그래서 일단 전경색을 먼저 그린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색상을 대체해서 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브러쉬를 보면 브러쉬에 색상 대체 도구라는 게 있고 색상 대체 도구를 브러쉬를 다시 내가 아이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요. 클릭해주면 지금 내가 이 브러쉬로 칠해준 부분이 내가 지금 여기 가져온 여기 그린 있죠? 그린의 컬러로 지금 대치가 되는데 봐봐요. 얘가 인지를 해서 레드 지금 내가 인지했던 그 레드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인지해서 컬러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색을 이렇게 뭐 대체해서 색을 칠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복구하는 거는요. 밑에 보면 뭐가 있느냐.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진행된 거를 다시 복구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근데 불편해 이게 작업을 해 보면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화분에서 빨간색 부분만 파란색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하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선택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색상 대체 있죠? 여기서 컬러를 내가 추출해 주고 그럼 빨간색 추출을 해서 허용량을 좀 낮춰서 선택을 레드로 해 주고 이 상태에서 나는 색을 바꿔 주겠어요. 여기서 허용치를 약간 넓혀 주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 색을 바꿔 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색을 바꿔 보세요. 자, 요것도 저장을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4번 저장 색상 대체 아니면은 뭐 원래는 이게 브러쉬 대체 브러쉬인데 어쨌든 색상 대체라고 할게요. 자, 뭐 포토샵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교재에서 안내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좀 편한 방법으로 제가 아는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보여줬어요. 자,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마찬가지로 피부 잡티를 없애고 그리고 픽셀 유동화로 가상 성형은 안 했지만 대부분 해준 기능은 피부에 있는 잡티를 많이 없애주고 눈을 대체해서 컬러를 넣어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일단 피부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해주려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그러면 자,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물론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Alt키 눌러가지고 깨끗한 피부로 덮어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배운 기능 중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너무 큰 거는 웬만하면은 아이고 컨트롤 Z 너무 큰 거는 대체를 해주고 나머지 자잘한 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흐림, 선명, 스머지라고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먼저 흐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흐림. 흐림으로 할 때는 강도를 50으로 할 거냐, 100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흐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자, 문질렀더니 약간의 내가 문질러지는 부분만큼만 블러 처리가 됐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블러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좀 밝게 하는 부분은요. 선명, 손가락. 이제 이거는 이제 스머지라고 해서 막 뭉개주는 기능이고요. 밑에 볼게요. 닫지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밝게. 내가 좀 더 밝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밝게 해서 밝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좀 작게 해서 밝게. 좀 음영을 주기 위해서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닷지의 반대가 번이에요, 번. 번은 뭐 태우는 것처럼 약간 어둡게. 그럼 나는 뭐 코에 음영을 주겠다. 아우, 너무 어두워졌네. 컨트롤 Z.
살짝 어둡게. 뭐 어둡게. 잘해줘야 돼요. 뭐 어색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항상 하다가 이상하면은 무조건 돌리세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뭐 닫지는 부분적으로 밝게, 버는 부분적으로 어둡게. 스펀지 같은 경우는 채도를 빼거나 채도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채도를 증가해 볼까요? 채도를 증가해서 음, 채도를 증가해주면 뭐 내가 증가해준 부분만큼만 채도가 더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에 있는 거는요. 원형으로 잡아주고 Shift 키 누르고 원형으로 잡아주고 컨트롤 B 눌러서 내가 원하는 컬러의 톤을 넣어줄 수 있어요. 컨트롤 D 눌러서 해지. 이거 지금 제가 보여준 거 말고도 다른 기능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이것도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내 이름 폴더에다가 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름을 뭐 흐림, 지 번, 그다음에 채도 증가?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오늘 지금 한 게 많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오늘 한 거에서 완성된 거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확인할 거만 알려주고 종료를 할게요. 자, 제가 오늘 한 거에서 아까 패치 툴 이거 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색상 대체는 뭐 넘어가고요. 내용 인식. 옛날에 내용 인식 비율도 있었고 지금은 내용 인식이라는 기능. 도장 툴은 뭐 여러분들 기능 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해볼래요? 세 가지. 자, 내용 인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여기 옆에 있던 거 없애보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시간 빨리 하느라고 대충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오늘 배운 거 다 활용해서 뭐 볶음 브러쉬로 하든 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편하게 흐림 선명 뭐 이런 걸로 흐림 효과로 문지르든 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보고 입술도 채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색 뭐 칠해도 되고 아까 했었던 뭐 컬러 대체하는 걸로 뭔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상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같이 볼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뭐 문신을 넣어도 되고 다 지워도 되고 이 문신을 다른 데 넣어도 되고 다른 문신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서 다음 주에 요 세 가지 작업해서 뭐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요거 확인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